안녕하세요. 저는 전산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전준형이라고 하고요. 지난 여름에 홍콩 과기대학 HKUST라는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리과학과 4학년 이다영입니다. 저는 덴마크의 테크니컬 유니버시티 오브 덴마크 DTU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름학기 교환학생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기가 아닌 여름학기에 간 이유가 있었나요? 뭐가 있었죠?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저는 원래 계속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밀리다 보니까 이제 4학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교환학생을 가려고 제대로 계획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한 학기를 온전히 시간 내어서 가는 게 힘들 것 같아서 방학 중에 조금이라도 틈을 내어서 교환학생을 가보려고 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저도 여름학기, 계절학기에 이제 교환학생을 가다 보니까 정규학기에 가는 거와는 다르게 졸업이 늦어지는 그런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졸업을 조금 늦춰서라도 정규학기 교환학생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영어를 조금 서툴다 보니까 또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만나본 경험이 없고 그래서 정규학기에 4달을 한 번에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2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계절학기로 다녀오고 나서 정규학기를 준비해보자 라는 이제 마음가짐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교환 갈 때 준비해야 될 것이 뭐가 있었나요? 사실 저는 준비한 게 별로 없었어요. 유심을 준비를 했지만 현지에서 한 2만 원 더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거기도 마트 있고 오히려 더 큰 쇼핑몰도 많고 이제 특히 홍콩은 조금 쇼핑의 도시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 되도록이면 많은 걸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짐을 좀 덜 가져가서 오히려 후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숙소 알아보는 거였는데요. 저는 기숙사 안 쓰고 따로 숙소를 알아보다 보니까 기숙사를 안 쓰셨어요? 네, 이제 기숙사를 안 썼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기숙사를 먼 데를 주길래 저랑 이제 같이 파견 갔던 학생분이랑 숙소를 같이 따로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알아볼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랑 이렇게 2명이 같이 써가지고 200만 원 조금 더 나왔던 것 같고 원래 기숙사비 자체도 1인당 100만 원 이상이었어가지고 큰 금액 차이는 없었습니다. 한 3주 정도 갔습니다. 3주를 에어비앤비로 용감한데요? 저라면 좀 무서웠을 것 같은데. 야. 교환 갈 때 챙겨갔던 것들 중에 그 나라에서의 필수템은 있나요? 방금도 말했다시피 전원 컴퓨터죠. 그건 이제 어디 가나 있으면 돈을 크게 아낍니다. 내가 뭘 가지고 간 걸 쓸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2개 챙겨갔었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하고 동일하게 산발이 이제 컨센트를 써요. 220V 50Hz 그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2개 가져가서 학기 내내 이제 유용하게 사용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덴마크는 어떻게 그 컴퓨터가 좀 다르나요? 한국이랑 비슷한데 약간 다르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덴마크뿐만 아니라 유럽 여행을 다닐 예정이었어가지고 좀 컴퓨터 중에 좀 이것저것 다 되는 거 그런 걸 사가지고 가서 유용하게 사용했고 이제 정확히 덴마크에서 어떤 거를 사용했는지는 기억에 남진 않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더운 나라를 가면 이제 공통적인 내용인데 여보로다고 수건은 최대한 많이 챙기시는 게 좋아요. 수건은 최소한 7장. 왜냐면 이제 현지에서 홍콩이 물론 쇼핑하기는 좋지만 옷을 사기는 조금 한국 옷도 많지만 좀 더 비싸요. 프리미엄이 붙어서. 네. 수건 같은 경우도 한국식 수건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익숙하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보옷과 수건을 많이 챙겨오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모기 관련된 물품은 꼭 챙겨오시는 걸 바래요. 저는 이제 홈매트 같은 거 있잖아요. 혹시 돌려말해야 되나요? 네. 홈매트를 이제 한국에서 가져와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덴마크는 뭐 있었나요? 특별한 게? 덴마크가 날씨가 엄청 추워요. 그래가지고 여름인데 네, 여름인데 저는 반팔을 입은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기예보에 또 비가 온다는 얘기가 없는데 그냥 밥 먹으러 갔더니 비가 오는 날도 많고 그래가지고 우산이랑 바람막이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람막이 같은 게 진짜 좋았는데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은 비가 와도 그냥 잠깐 오고 말 거니까 우산을 안 들고 다니고 그냥 바람막이 모자만 쓰고 다니고 비가 만약에 많이 오면은 그냥 실내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식으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교환 프로그램에서 비용은 얼마나 지원해 주셨던가요? 이제 파견 기간마다 차등적으로 이제 돈을 주게 되는데 홍콩 과기대 같은 경우는 8주짜리 프로그램이라서 가장 많은 이제 150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이 15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 과기대에서 보험비하고 기숙사비로 1만 홍콩 달러, 이제 그 당시 환율로 한국 돈 약 16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미리 납부를 해야 돼요. 파견 약 2달 전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숙사비와 보험료를 이제 지원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갔고요. 나머지 비용도 사실 비행기 값도 왕복 60만 원이 아무리 비싸도 60만 원이 안 넘고 식비도 한국보다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돈 때문에 크게 부담된다라는 느낌은 다른 나라를 가는 것보단 적었을 것 같습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돈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비행기 한 왕복으로 끊으니까 200만 원 정도 나왔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숙박비, 생활비 같은 게 나왔는데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음식을 전부 조리해서 먹어도 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3, 4주 정도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11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는데 사실상 이제 비행기 편도 요금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홍콩 물가 같은 경우에는 홍콩 물가가 비싸다고들 이제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서울보다는 비싸지 않습니다. 대전보다는 약간 비쌀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막 체감이 확 비싸다라는 느낌은 잘 못 받았고요. 홍콩이 비싸다라고 하는 이유는 물가가 비싸서가 아니라 숙박비, 집세, 월세 이런 게 너무 비싸서 그런 거고 실제로 제 기숙사비도 한 달에 대략 계산해보면 60만 원 정도가 돼요. 2인실인데도요. 그러다 보니까 숙박하는데 드는 비용은 크지만 일반적인 물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끼 식사는 가볍게 먹으면 5천 원 안쪽으로 끊을 수 있고 비싸게 먹어도 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학생 식당에서는 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덴마크는 이제 북유럽 국가다 보니까 물가가 꽤 비쌌는데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은 한 10,000원대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밖에서 좀 싸게 먹으면 20,000원대 그리고 그 여행지 같은 데 가면은 가격이 그 위로 올라갔고 그래도 이거는 그 직접 조리를 해 먹으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아침이랑 저녁은 다 거의 조리해서 먹었습니다. 직접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네. 와,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홍콩에서는. 이게 저도 2명이서 같이 사니까 그래도 요리할 때 뭐 누구는 이거 만들고 누구는 저거 만들고 하니까 그래도 할만하더라고요. 파스타 같은 거를 좀 많이 해 먹었던 것 같고 고추장 같은 거 싸가지고 고추장 파스타 이런 거 해 먹었습니다. 저도 이제 돈을 아끼려고 한 건 아닌데 거기에 인터내셔널 키친이 있어요. 카이스트처럼 인터내셔널 키친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허거를 해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현지에 맞게. 여행은 여행 갔었나요? 저는 엄청 열심히 놀러 아, 다녔습니다. 유럽에 갔으니까 일단 덴마크에서 주말마다 여행 다녔는데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레고의 고향이 덴마크다 보니까 레고하우스에 갔고 그리고 루이지애나 미술관 그리고 스웨덴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스웨덴의 이케아 박물관까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여름학기 종료 이후에도 이제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체코 이렇게 여행을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혹시 여행 다니셨나요? 아, 여행 다녔죠. 조금 너무 아쉬웠던 점부터 시작할게요. 아쉬웠던 점은 날씨가 너무 더워요. 여름이다 보니까. 그래서 홍콩에서 여행을 다니려면은 약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체력이 좋은 이제 카이스트에서 같이 간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힘이 부족해가지고 첫 한 달 동안은 열심히 다니다가 두 번째 달부터는 이제 좀 방에 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특별히 이제 기억나는 곳이 저는 마카오를 다녀왔어요.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홍콩하고는 다른 행정구역이에요.
다른 특별행정구역이라서 들어갈 때 입경 심사를 따로 합니다. 여권을 같이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홍콩에서 마카오까지는 배 타고 2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마카오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나라인 것처럼 심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또 배를 타고 이렇게 다른 세계로 갈 수 있구나 라는 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고요. 홍콩은 이제 영국의 지배를 200년 이상 받진 않았어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받진 않았지만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차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루어졌어요. 포르투갈에 의해서 이제 조차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유럽풍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바닥은 라임스톤으로 깔려 있고 유럽풍의 성당, 그런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리고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이 있네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꼭 에그타르트를 꼭 먹어보세요. 에그타르트가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거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거기서 먹으면은 직접 바로 구워서 즉시 주기 때문에 그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기분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여행 다니면서 이제 스위스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공기가 엄청 좋고 물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이제 오리가 물 안에 있는데 오리의 발이 그냥 다 보일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환경이 깨끗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는 이제 곰공원이라고 수도인 베른에 있는데 그 곰공원을 보면은 그냥 곰이 울타리 안에 기어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울타리요? 네, 그냥 울타리 안에, 도심 안에 있는 울타리인데 거기에 곰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뛰어넘으면 어떡해? 꽤 높더라고요. 아, 높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오랫동안 보고 있었습니다. 교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꿀팁이 있다면, 계절학기 교환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겁먹지 말라라고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홍콩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를 영어 사용 학교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영어 어학 성적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카이스트에서 내부 스크린만 통과하면은 사실상 갈 수 있는 게 홍콩 대학들이다 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대신 홍콩에 가면은 이 부족한 영어 실력이 지연정 자신있게 영어 실력을 늘려보자, 부딪혀보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교환학생을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아가지고 교환학생 가는 걸 망설였는데, 이제 가보니까 조금 제가 느리게 말하더라도 친구들이 되게 잘 들어주고, 그리고 서로 얘기할 때도 뭐 이해를 못하면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도 얘기를 해주는 등 이제 의사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 없이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영어와 덴마크어를 같이 사용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영어를 할 수 있어가지고 덴마크어를 모르더라도 가서 물어보면 모든 걸 영어로 알려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교환학생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안녕.